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신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고1 예비 과정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우선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사 활동을 좀 오래 했다가 작년부터 선생님이 러셀과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올해 이제 겨울부터 쭉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3월부터 내신 대비를 좀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주로 밀크티나 이런 러셀, 성북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목 대비를 위한 아이들, 그리고 내신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 이 교육과정부터 한번 봐야겠죠. 우선 우리가 고1은 국, 수, 영, 과 모두 다 동일 이수 학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특별한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고1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너 중학교 때 국어, 수학, 영어 일주일에 몇 번 만났어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너 앞으로 사회 선생님이랑 과학 선생님도 그렇게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우선 상대평가로 5등급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고 선생님 한번 300명 기준, 그리고 250명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자, 1등급은 30등까지, 그리고 2등급은 102등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전하고 비교하면, 자, 이게 선생님 전에 있었던 등급제를 가지고 표시를 해봤는데요. 1등급은 12등까지, 2등급은 33등까지였는데, 이젠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등 안에 들면 우리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볼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250명이다 라고 해도 딱 25등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1등급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1등급이 그래도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너무 좋은 자세고요. 난 그래도 1등급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은 응원을 해주고 싶거든요. 해볼만해요. 해볼만하니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이수 과목이면서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갖는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경쟁은 문이과 모두랑 해야 돼. 자, 예전에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을 하고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들 모두랑 난 사회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과학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난 과학 진짜 싫은데 라고 해도 그 친구들이랑 또 같이 또 과학을, 사회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성신여고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했는가 선생님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성신여고에서는 총 4분의 선생님께서 우리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사실 이름이 이렇게 살짝 지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4분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물리, 지구,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나오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각 4분의 선생님께서 전공별로 아마 그 부분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성신여고는 수행평가가 40점 만점입니다. 자, 40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자,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렇게 보고 1학기 성적을 받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급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고사 30점 만점, 기말고사도 30점 만점.
근데 수행평가는 40점 만점. 그렇다면 중간고사 한 번보다 기말고사 한 번보다 이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내신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총 24문항 중에서 20문항이 객관식, 즉 선택형 문항이었고요. 서술형이 4문항이었는데 그게 총 10점 만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보니까 신소재, 역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우선 30점 만점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기 서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점이나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감점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서술형은 어려운 문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문항보다는 가볍게 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실수를 더 많이 해요. 이거 쉬운 문제다 하면서 대충 막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단위를 빼먹거나 아니면 꼭 들어가야 되는 개념을 살짝 놓치거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점을 많이 당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점의 디테일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통합과학 내신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선 그림이나 예시 이런 것들이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연계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딱 그것들을 똑같이 우리 내신 분석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1학기의 중간고사는 지구랑 생명과학에 조금 집중되어 있었었고 서술형 풀이 과정에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를 누락해버리는 경우에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우선 물리. 선생님이 성신여고 물리 선생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학습지 그리고 풀이 영상까지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 자료를 정말 꼼꼼히만 본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점수를 따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 꼼꼼하게 보고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풀이 영상에서 그 문제들을 또 그대로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가 학습지라고 하는 부분, 방금 말한 물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조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습지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개념 정리 이런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나 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걸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 라고 하면 선생님 이게 이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좀 해줘야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을 때도 디테일, 방금 연습을 하고 나면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맞아, 이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원인은 이것 때문인데 여기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확신을 갖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어디서 잡아내는가? 단어 아니면 문장의 끝에 있는 서술어에서 잡아내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풀이를 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려워하는 그런 물리 내용을 이렇게 다 짚어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학교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풀이 과정도 제공을 해주시고 이런 학습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건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하고서도 어떤 부분들을 제공을 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출제해도 된다라는 선생님만의 어떠한 방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야죠. 아, 그럼 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풀이 영상에 나온 것들,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도 이렇게 다 필기를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들 역시나 이대로 제공을 해주고 계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꼭 챙겨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출제 내용하고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을 때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 내용과 학습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성심여고 학생들은 이런 학습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충분히 통합과학에 대한 성적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을 살짝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사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둘 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우선 교사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출제해야 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낚이는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단어는 놓칠 것 같다라는 채점 기준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성향을 가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교사였기 때문에 생기부 활동이나 이런 것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한번 커리를 따라가면서 이런 생기부 활동도 같이 만들어 가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강사로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강의력이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강의를 할 때 이해가 될 때까지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표정을 한번 쓱 보고 이 친구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조금 많으면 선생님 설명을 하다가 설명 방식을 살짝 바꿔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적으면 쉬는 시간에 살짝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의 조교들은 선생님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러셀에 나오기 딱 직전에는 선생님이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상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조교들은 지금 다 상상고 졸업생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여러분도 소통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조교들 역시 피드백을 정말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한 줄을 남겨도 저희는 절대 한 줄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체크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학습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릴 건데요. 학교별로 맞춤 수업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학습지에서 나온 것들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반복 훈련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워크북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매주 워크북을 보면서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 같이 연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상 보강 신청하면 당연히 결석한 학생들도 누락된 부분 받아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난 조금 어려워서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주면 쌤이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선생님과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카톡 채널을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3월 11일 화요일부터 우리 통합과학은 5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학과학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중1부터 중3까지 배웠던 내용을 많이 까먹고 다시 한번 통합과학을 마주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국영수만큼 중요해진 과학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면 분명히 좋은 성적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과 현장에서 만나서 활발한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